차가운 대지를 깨우는 황금뱀의 속삭임. 보살님,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2026년 2월 13일은 60갑자로 기사일, 즉 노란 뱀 혹은 황금뱀의 기운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대지에 온기가 스며들 때 영특한 뱀이 따뜻한 볕을 찾아 나와 보살님의 재물 창고를 살피는 형국이지요. 오늘 이 황금뱀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려야 보살님의 집안에 돈복이 마르지 않고 쏟아지게 할 수 있을지 그 신비로운 개운법을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살님의 막힌 울로를 여는 귀한 열쇠가 되길 바라며 보살님의 앞날에 복된 기운이 가득 차오르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성을 다해 축원 올리겠습니다. 기사일의 영험한 기운. 기름진 흙과 따뜻한 불이 만날 때 보살님,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사라는 글자를 명리학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천간의 기토는 만물을 길러내는 부드럽고 기름진 밭을 의미하고 지지의 사화는 만물을 비추는 강렬한 태양이자 불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것을 물상으로 풀어보면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언덕 위에 영특한 뱀 한 마리가 보석을 품고 앉아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화는 기토를 화생토로 생해주니 오늘 하루는 보살님이 노력하신 것보다 더 큰 결실이 맺히기 쉬운 참으로 복된 흐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화 안에는 경금이라는 열매의 씨앗이 숨어 있어 오늘 뿌린 씨앗은 훗날 반드시 단단한 재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기사일의 기운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아주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동물은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듯 오늘 보살님께도 낡은 습관을 벗어던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재물에 대해 지나친 조급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오늘은 그 열기를 조금 식히고 흙의 묵직함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토는 만물을 수용하는 덕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나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보살님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상황을 관조해 보십시오. 황금뱀은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하고 안온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재물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 보살님이 보여주시는 그 차분한 여유가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리학적으로 사는 역마의 기운도 품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복이 아니라 보살님이 마음을 내어 움직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복임을 뜻합니다. 거창한 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살짝 옮기거나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산책을 하며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정체되었던 보살님의 재물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살님, 오늘 하루는 스스로를 황금뱀을 품은 대지라고 생각하세요. 보살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독일 때 대지는 더욱 기름져지고 그 위에서 황금뱀은 보석 같은 재물을 낳을 것입니다. 오늘 마주치는 사소한 인연이나 작은 이익조차 감사함으로 받으신다면 기사일의 영험한 기운이 보살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안의 금고를 열어라. 황금뱀이 머무는 재물방위와 풍수비방. 보살님, 명리학과 풍수지리는 결국 기운의 흐름을 다스리는 학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일에 황금뱀이 보석을 물고 보살님 댁을 찾아와도 그 기운이 머물 자리가 어지럽거나 막혀 있다면 복은 금세 달아나기 마련이지요. 오늘 같은 날은 유독 집안의 남동쪽과 중앙의 기운을 살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기사에서 지지의 사화는 방위로 따지면 동남쪽, 즉 남동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따스한 햇볕이 가장 먼저 스며들어 만물을 소생시키는 바람의 통로이자 재물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살님 댁의 남동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셔요. 혹시 그곳에 먼지가 쌓인 물건이나 죽은 화분, 혹은 어둡고 칙칙한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의 비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동쪽 창문을 잠시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그곳을 환하고 깨끗하게 닦아내 보십시오. 뱀은 예민한 동물이라 구석지고 습한 곳을 좋아하지만 황금뱀은 다릅니다. 황금뱀은 빛나는 보석의 기운을 품고 있기에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재물을 물어다 주는 법이지요.
남동쪽 위치에 작은 노란색 소품이나 황금빛 장식품을 하나 두시는 것도 재물운을 고정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간의 기토는 집안의 중앙을 의미합니다. 거실이나 집의 정중앙이 오늘 보살님의 재물 창고가 되는 셈이지요. 오늘만큼은 거실 바닥에 물건을 늘어놓지 마시고 최대한 넓고 시원하게 비워두시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기사일의 화생토 기운이 가득 차오르면 그것이 곧 보살님의 통장 잔고를 채우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기사일은 사 속의 경금이 기토라는 밭 아래에서 단단해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오늘 주방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곧 돈복을 잡는 비결이 됩니다. 주방은 오행 중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곳인데 오늘 기사일의 뜨거운 열기가 주방의 물기재물을 말려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쌓아두지 마시고 젖은 행주를 잘 말려두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재물 창고는 단단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보살님의 재물운을 열어줄 귀인은 누구일까요? 기사일은 뱀의 날이지만 이 뱀과 합을 이루는 닭띠와 소띠분들이 보살님께 귀중한 재물 정보를 물어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들은 오늘 보살님의 부족한 금의 기운을 채워주어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닭띠나 소띠 인연이 있다면 오늘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속에 보살님의 고민을 해결할 힌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뱀은 혀가 두 갈래인 동물이지요. 이는 오늘 하루 보살님께 들어오는 정보 중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만 하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식의 달콤한 유혹은 오늘 같은 기사일에는 경계하시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황금뱀의 복은 요행이 아니라 기름진 흙을 일구는 성실함 뒤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보살님이 정돈하신 집안의 구석구석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대운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보살님이 정성을 들여 닦아낸 그 자리마다 황금뱀이 지나가며 복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의 밝은 곳을 바라보며 나의 재물 창고는 날마다 견고해지고 가득 차오른다고 나직이 읊조려 보세요. 보살님의 그 차분한 확신이 기사일의 기운과 만나 기적 같은 돈복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살님,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흙처럼 쌓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살님이 정돈하신 남동쪽의 맑은 기운과 거실의 넓은 공간이 올 한 해 보살님의 가정을 풍요롭게 일구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솟아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금뱀의 허물과 보석, 가난의 뿌리를 뽑고 영구한 부를 축적하는 법. 보살님, 뱀이라는 영물은 일생에 여러 번 허물을 벗습니다. 명리학에서 뱀이 허물을 벗는 행위는 낡은 운명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운으로 진입하는 재생을 상징하지요. 오늘 기사일은 보살님께서 지난 세월 짊어지고 오셨던 가난의 허물이나 걱정의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기에 참으로 적절한 날입니다. 오늘 보살님께서 실천하시면 좋을 첫 번째 비방은 지갑의 정화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재물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지요. 오늘 보살님의 지갑을 한번 가만히 열어보셔요. 영수증이나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들이 지저분하게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사일의 황금뱀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낡은 영수증은 가난의 찌꺼기라 생각하고 오늘 모두 정리하시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갑 속의 지폐를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해보세요. 이것은 나는 이제 재물을 귀하게 모시고 나갈 곳보다 들어올 곳을 먼저 살피겠다는 보살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되어 황금, 뱀이 보석을 내려놓을 폭신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비방은 오늘 꼭 챙겨 드셔야 할 보금식에 있습니다. 기사일은 토와 화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메마른 밭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뿌리 채소나 노란색 과일을 드시는 것이 운의 흐름을 돕는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고구마나 감자 혹은 비타민이 풍부한 귤이나 사과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황금 기운으로 변한다고 마음속으로 3번만 의존해 보세요.
뱀의 지혜가 보살님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 재물을 부르는 통찰력을 깨워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는 소금 비방을 하나 일러드릴까 합니다.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에 깨끗한 천일염을 한 줌 담아 오늘 하루만 현관구석이나 주방 한편에 두어보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와 축적의 상징입니다. 기사일의 뜨거운 기운이 자칫살로 변해 보살님의 건강이나 재물을 치지 않도록 소금이 그 탁한 기운을 흡수해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금을 물에 흘려보내며 낡은 애구는 가고 황금의 복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보살님의 집안을 감싸던 가난의 그림자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 기사일의 기운은 인내 뒤에 찾아오는 폭발적인 결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이 사냥을 위해 한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리듯 보살님께서도 그동안 남모르게 인내하며 뿌려온 정성의 씨앗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큰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기운은 보살님의 재물 그릇을 금으로 도금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귀해지면 그 안에 담길 복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기 마련이지요. 특히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혹은 고생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오늘 기사일에는 몇 배의 재물 복이 되어 보살님께 돌아올 흐름으로 보입니다. 뱀의 영험함은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보석을 물어다 주는 법이니까요. 보살님, 이제 가난의 허물을 벗고 황금뱀의 화려한 비늘을 입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남동쪽의 정동과 지갑의 정화, 그리고 소금의 비방을 하나씩 실천해 보셔요. 보살님의 정성이 닿는 곳마다 기사일의 따뜻한 볕이 내리쬐어 올 한 해 보살님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살님의 삶이 저 황금뱀처럼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게 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의 안방에 황금뱀의 보석이 닿기를. 보살님, 오늘 2월 13일 기사일의 깊은 속사정과 재물창고를 여는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뱀의 지혜는 서두르지 않음에 있고 흙의 풍요는 포용함에 있습니다. 오늘 보살님께서 보여주신 그 차분한 경청과 실천의 의지가 이미 대운의 문을 절반 이상 열어두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안은 대개 모르는 것에서 오지만 이제 보살님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셨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이미 황금을 품은 귀한 대지입니다. 당신의 봄은 이제 막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용하고도 깊은 상담이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온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인연이 끊이지 않고 보살님의 재물길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복채를 나누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보살님의 성함 나는 오늘 황금뱀의 기운으로 마르지 않는 재물창고를 가졌다라고 확언의 문장을 남겨주세요. 보살님의 그 한마디가 실제 황금으로 변해 보살님 댁으로 찾아가도록 제가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축원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오늘 밤은 아주 따뜻하고 풍요로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성불하십시오.